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늙는다는 것. 이걸 혹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치료요? 질병처럼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연구 논문이나 블로그 글들을 바탕으로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바로 수십 년간 당뇨병 치료에 쓰여온 메트포르민이라는 약. 이게 노화 자체를 늦출 수도 있다는 약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 메트포르민. 이게 어떻게 단순한 당뇨약을 넘어서 노화, 또 비만 문제까지 연결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워낙 유명하죠.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정말 오랫동안 널리 쓰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한 관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약을 복용한 당뇨 환자들 있잖아요. 네, 당뇨 환자들이요? 이분들이 약을 안 먹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특정 질병 발생률이 낮거나 심지어는 사망률까지 낮다는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와, 당뇨약인데 건강한 사람보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노화 자체를 이제 목표로 삼는 거죠. 최초의 대규모 임상시험 TAME 연구 아시죠? 아, TME 연구. 네, 들어봤어요. 그게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죠. 와, 그 말씀은 당뇨 환자가 어떤 면에서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인가요?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와, 대단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메트포르민이 비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 이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 쪽 데이터를 보면요. 네. 체중 감소, 특히 그 내장 지방 감소 효과가 꽤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염증 수치라던가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도 개선되는 걸로 나왔죠. 아, 내장 지방 감소랑 염증 개선. 이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살이 빠진다 이걸 넘어서요. 과도한 지방, 특히 그 복부 내장 지방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만성 염증이요? 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이 노화를 확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요즘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염증이 노화랑 관련이 깊다고 하죠. 그러니까 메트포르민이 노화랑 비만 이 두 가지가 사실 꽤 얽혀 있는데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작용 원리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원리를 좀 쉽게 풀어보면 메트포르민은 우리 몸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여요. 조절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세포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AMPK라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걸 켜는 역할을 하고요. 아, AMPK 스위치를 켠다. 반대로 세포 성장과 관련된 MTO 경로는 좀 억제하는 식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또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토파지. 자가포식이요. 맞아요.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품들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또 활성화시켜요. 마치 세포 차원에서 대청소를 막 촉진하는 거죠. 세포 대청소라.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후성 유전학적 변화인데요. 후성 유전학. 아, 어렵네요. 하하. 이게 뭐냐면 DNA 염기 서열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그 유전자들의 볼륨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유전자의 볼륨 조절이요? 네. 보내주신 논문 자료에서도 이 메트포르민이 이런 후성 유전학적 노화식에 그걸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뇌 노화 지표를 6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경 보호 효과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와, 6년이나요? 뇌 노화 시계를 되돌린다니. 정말 다재다능한데요? 세포 대청소에 유전자 볼륨 조절까지. 그렇죠. 여러 경로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보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 수명을 늘린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나이 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건강 수명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메트포르민을 아무나 막 먹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전문의약품이니까요.
특히 뭐 대사증후군이 있다거나 복복이 많이 좀 심한데 신장이나 간 기능은 정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조건들이 중요하고요. 보통 시작할 때는 하루 500mg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500mg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이게 비타민 B12 흡수를 좀 방해할 수가 있어요. 아, 비타민 B12 흡수 저해. 네, 그래서 B12 영양제를 같이 하루 5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 함께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타민 B12 보충도 신경 써야겠네요. 네네.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메트폴민과 테임 연구는요. 네. 노화를 더 이상 그냥 피할 수 없는 운명 혹은 뭐 자연의 섭리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이군요. 그렇죠. 앞으로 뭐 유전체 분석 기술이나 AI 기반으로 생체 나이 예측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정밀하고 또 개인에게 딱 맞는 그런 노화 관리 전략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맞춤형 노화 관리.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늙어감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맞아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노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조금은 바꿔 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노화를 더 이상 숙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이 노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잘 늙어간다는 것.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남기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